1955년 5월 6일 오후 3시 모나코 궁전. 죄송합니다만 대공께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궁전 집사의 공손한 말에 그레이스 켈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30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아침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마쳤는데 갑자기 호텔 전체에 정전이 됐습니다. 칸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탓이었죠. 헤어드라이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떡하지? 모나코 대공을 만나는데. 27세의 할리우드 톱스타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처했습니다. 구겨지지 않는 소재의 꽃무늬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맥콜 패턴사에서 만든 이지 투 소우 드레스였죠. 젖은 머리카락은 뒤로 묶고 급히 정원에서 꺾은 꽃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칸에서 모나코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행이 탄 차가 접촉사고를 당해 30분이나 지체됐습니다. 겨우 궁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던 대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사 미셸 드모리지가 그녀를 안내하며 궁전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벽에 걸린 역대 왕족들의 초상화, 붉은 벨벳 커튼. 15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레이스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였어. 파리 매치 잡지사의 사진 촬영 제안을 받아들인 게 잘못이었나 봐. 그냥 돌아가자.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32세의 모나코 대공 레이니에 3세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정중한 태도,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레이스의 짜증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파리 매치의 사진작가들이 셔터를 눌러댔죠. 정원을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레이니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궁전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수행원들과 사진작가들은 멀찍이 떨어져 따라왔습니다. 45분간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레이니에는 그녀를 개인 동물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자, 원숭이, 희귀한 새들, 그리고 아기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만져보시겠어요? 순해요. 레이니에가 먼저 아기 호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레이스도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온기.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두 사람은 그것조차 잊은 듯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파리 매치의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산책은 45분간 이어졌다. 달빛만 있었다면 완벽했을 것이다. 오후 5시, 그레이스는 급히 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영화 컨트리걸 칵테일 파티가 5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곧 미국에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니의 말에 그레이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칸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레이스는 동행했던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에게 말했습니다.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그날 밤 칸의 칵테일 파티장에서 그레이스는 다시 레이니에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이것이 세기의 로맨스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어느 날 진짜 공주가 되는 이야기.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1950년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1923년 5월 31일 모나코 궁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레이니에 루이 앙리 막상스 베르트랑 그리말디. 훗날 레이니에 3세가 될 아이였죠. 1949년 5월 9일 겨우 26세의 나이에 할아버지 루이 2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모나코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화려한 왕관만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국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전체가 폐허였습니다. 한때 모나코의 카지노에서 황금을 뿌리던 귀족들은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모나코의 주요 수입원이던 도박 산업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도 카지노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더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모나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독립국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왕실 고문들이 레이니에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계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모나코가 다시 빛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결혼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결혼이 필요합니다. 당시 모나코를 자주 방문하던 그리스 해운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도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레이니에 할리우드 여배우와 결혼하게.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나코에 올 거야. 관광객이 몰려들 거란 말이지. 오나시스는 모나코 카지노 지분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깔려 있었죠. 사랑일까요? 생존 전략일까요? 레이니에 본인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고. 1929년 11월 1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부유한 아일랜드계 가톨릭 집안에서 그레이스 패트리샤 켈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비 켈리 시니어는 스스로 일군 백만장자였습니다. 벽돌 건설업으로 성공했고 올림픽 조정 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전설적인 운동선수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딸이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 여자가 무대에 서다니. 말도 안 돼. 그레이스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7년 뉴욕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드라마틱 아츠에 입학했습니다. 모델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1949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처음 섰고 1951년 영화 14 아워스로 스크린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1952년 게리 쿠퍼와 함께한 서부극 하이눈, 1953년 클라크 게이블과 함께한 모간보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뮤즈가 되면서 그녀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이얼 M을 돌려라, 이창 등 3편의 히치콕 영화에서 그녀는 얼음 같은 금발 미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55년 3월 마침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컨트리걸의 연기로요. 오드리 헵번, 주디 갈랜드를 제치고 받은 영예였습니다. 겨우 26세. 단 11편의 영화로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스캔들, 진심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카메라 플래시 속의 가식적인 미소들. 패션 디자이너 올레그 카시니와의 약혼설도 있었지만 깨졌습니다. 그레이스는 가끔 친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게 정말 존재할까요? 저를 그레이스 켈리가 아니라 그냥 그레이스로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1955년 봄, 그녀는 칸 영화제에 미국 대표단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오스카 트로피를 받은 지 불과 2달 후였죠.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55년 5월 4일 파리 리옹역. 여보, 저기 그레이스 켈리가 있어.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남편 피에르 갈랑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갈랑트는 프랑스의 유명 잡지 파리 매치의 편집자였습니다. 그들이 타려는 기차는 르트랭 블루, 파리에서 칸까지 가는 고급 야간 열차였습니다. 제8회 칸 영화제를 취재하러 가는 길이었죠. 같은 열차에 그레이스 켈리도 타고 있었습니다. 컨트리걸 홍보를 위해 영화제에 참석하는 참이었습니다. 갈랑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수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키운 특종 본능이 발동한 것이죠. 여보, 저 여배우를 모나코 공작에게 소개하면 어떨까? 엄청난 특종이 될 거야. 드 하빌랜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실례 아닐까요? 시도는 해봐야지. 우리가 뭘 잃겠어? 식당 칸과 다음 객실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드 하빌랜드는 그레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켈리 씨,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모나코 대공을 만나보시겠어요? 제 남편이 잡지사 편집자인데 사진 촬영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레이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MGM 스튜디오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해요. 제 칸 방문을 후원하는 곳이거든요. 드 하빌랜드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첫 만남부터 침착하고 품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매우 전문적이었죠. 놀랍게도 MGM이 허락했습니다. 사실 당시 그레이스와 스튜디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테일러와의 영화 출연을 거부했던 터라 긴장 상태였죠. 하지만 왕족과의 사진 촬영은 좋은 홍보가 될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갈랑트가 모나코 궁전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4시 하지만 그레이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4시는 안 될 것 같아요. 5시 30분에 제 영화 칵테일 파티가 있거든요. 갈랑트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처했습니다. 궁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시간을 1시간 앞당겼습니다. 오후 3시로 그레이스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아침,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칸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레이스는 젖은 머리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가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려 했지만 다리미가 안 돌아갔습니다. 어떡하지? 그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잘 안 가는 소재의 꽃무늬 타페타 드레스를 찾아냈습니다. 맥콜 패턴사 제품이었죠. 젖은 머리카락은 뒤로 단정하게 묶고 호텔 정원에서 급히 꺾은 꽃들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헤어스타일이었지만 나중에 이 모습이 전설이 됩니다. 칸에서 모나코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일행의 차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시간은 지체되었습니다. 겨우 궁전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을 넘긴 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레이니의 대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족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찍 온 것뿐이라는 뜻이죠. 레이니에도 그날 그 격언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그레이스를 안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15분, 30분, 45분. 그레이스는 거의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니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레이스의 짜증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궁전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수행원들과 사진작가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랐습니다. 레이니에는
그레이스를 개인 동물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수집해온 희귀 동물들이 있었죠. 이건 아기 호랑이예요. 만져보시겠어요? 레이니에가 먼저 아기 호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레이스도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파리 매치의 사진작가들과 아일랜드 출신 사진작가 에드워드 퀸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카메라 따위는 잊은 듯 대화에 몰두했습니다. 45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곧 미국에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니의 말에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나코에서 필라델피아로, 필라델피아에서 모나코로 8개월간 이어진 편지 속에는 각자의 고민과 꿈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니에는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썼습니다. 그레이스는 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에 대해 썼습니다. 편지는 비밀리에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레이스는 프랑스 배우 장피에르 오몽과 데이트하고 있었고, 언론은 그녀와 올레그 카시니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의 마음은 이미 모나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955년 12월 레이니에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야겠어. 왕실 전통을 깨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레이니의 3세는 왕실 사제 프란시스 터커 신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 검진이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스트 폴스, 헨리 애비뉴 3901번지. 그레이스의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레이니에는 켈리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레이스의 아버지 존 켈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레이니에를 받아들였습니다. 12월 어느 조용한 저녁 레이니에는 그레이스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존 켈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레이니에는 그레이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레이스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레이니에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가족 유산인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컨트리 클럽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모나코의 레이니에 3세 공작과 할리우드 스타 그레이스 켈리, 약혼. 전 세계 신문이 일면에 이 소식을 실었습니다. 세기의 로맨스, 현대판 신데렐라, 동화가 현실이 되다. 1월 6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성대한 약혼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레이스는 곧 할리우드로 돌아가 마지막 영화 하이소사이어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레이니에도 함께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촬영장에서 레이니에는 그레이스에게 두 번째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카르티에에서 특별 제작한 10.5캐럿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영화에서 소품 반지 대신 이걸 끼세요.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눈부셨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석이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요구가 날아왔습니다. 모나코 왕실에서 공식 요구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지참금 200만 달러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존 켈리는 경악했습니다. 1956년 당시 20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약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내 딸을 돈 주고 파는 거냐? 이게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하지만 모나코 왕실은 단호했습니다. 모나코 법에 따라 왕족 결혼 시 지참금은 필수였습니다. 게다가 국고가 텅 빈 상황에서 이 돈은 절실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전 세계에 발표되었습니다. 3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취소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스캔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존 켈리는 분노했지만 결국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달러. 나머지 100만 달러는 그레이스가 직접 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10년간 할리우드에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전 재산과 가족 유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모든 걸 다 잃는 거야. 그레이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 앞에서 돈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스치는 그림자를 아무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는 USS 컨스티튜션 홀을 타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가족 66명, 친구들, 신부 들러리들, 그리고 애완견 2마리까지 함께였습니다. 부두에는 수천 명의 팬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작은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인파에 떠밀려 거의 위험할 뻔했습니다. 8일간의 항해, 대서양의 파도. 갑판에서 그레이스는 멀어지는 미국 해안선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젠가. 4월 12일 모나코 항구에 도착했을 때 2만 명의 모나코 시민들이 환영 나왔습니다. 작은 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레이니에가 요트를 타고 배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고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온 걸 환영해요. 레이니에가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나라예요. 그레이스가 대답했습니다. 모나코 법은 나폴레옹 법전을 따랐습니다. 종교 결혼식 전에 반드시 민사 결혼식을 먼저 거행해야 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옥좌의 방. 붉은 벨벳과 금박 장식으로 꾸며진 방에서 80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24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나코 법무장관 마르셀 포르타니에가 결혼 서약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레이스가 결혼으로 물려받는 공식 칭호가 낭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랑티노아 공작 부인, 카를라데 후작 부인, 보 남작 부인, 생트로페 영주 부인, 메이오 남작 부인. 142개의 칭호. 5분이 넘게 이어진 낭독에 하객들은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몬테카를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갈라 공연이 열렸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 대성당. 12세기에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름다운 성당이었습니다. 700명의 하객. 캐리 그랜트, 에바 가드너, 아바 가볼, 데이비드 니븐. 할리우드의 전설들이 모였습니다. 왕족과 귀족들도 세계 각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천만 명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MGM 스튜디오가 독점 중계권을 가져갔습니다. 대가는 그레이스의 영화 계약 조기 해지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그레이스가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MGM 수석 의상 디자이너 헬렌 로즈가 디자인했고 36명의 재봉사가 6주간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실크 타페타 25야드, 실크 그물 100야드, 125년 된 로즈 포인트 레이스, 그리고 수천 개의 작은 진주들. 아버지 존 켈리가 딸의 팔을 잡고 성당 중앙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나코 전통에 따라 신랑은 신부보다 늦게 입장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레이니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제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었죠. 질바르트 주교가 집례를 맡았습니다. 프랑스어로 진행된 장엄미사. 그레이스 켈리는 이제 모나코의 공비가 되었습니다.
성당 밖으로 나왔을 때 모나코 시민들이 선물한 롤스로이스 컨버터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 호텔에서 600명의 하객과 3,000명의 모나코 시민을 위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신혼부부는 레이니에의 요트 데오유반테 2세호를 타고 7주간의 지중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언론은 떠들어댔습니다. 세기의 결혼식,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실 결혼, 현대판 신데렐라의 탄생. 하지만 레이니에는 나중에 아들 알베르에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서커스였어. 우리 둘 다 산속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레이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956년 4월 19일 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레이스 켈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모나코 공비 그레이스 패트리샤였습니다. 26,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은 나이에 영화 경력은 끝났습니다. 백조와 하이소사이어티 두 편이 결혼 후 개봉되었습니다. 백조는 결혼식 2주 전인 4월 6일, 하이소사이어티는 7월 17일에 개봉했죠. 하지만 그레이스는 두 영화의 시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비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홍보 행사에 갈 수 없었습니다. MGM은 계속해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거액의 출연료를 제시했습니다. 1963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직접 모나코를 방문했습니다. 그레이스, 많이 나와줘. 이 역할은 당신을 위한 거야. 그레이스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것. 감독님,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거의 승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갔습니다. 모나코 국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우리 공비님이 범죄자 역할을 한다고? 왕실의 품위가 떨어진다. 레이니에도 난처해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눈물을 삼키며 히치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독님, 죄송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그레이스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시는 연기 제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1957년 1월 23일 새벽 9시 27분 첫째 딸 카롤린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1958년 3월 14일 오전 10시 왕위 계승자 알베르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100일발의 예포가 울렸습니다. 모나코의 공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1965년 2월 1일 막내딸 스테파니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레이스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직접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규범은 엄격했습니다. 공식 행사, 자선 활동, 외교적 의무, 끝없이 이어지는 일정. 그레이스는 적십자 총재가 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프린세스 그레이스 재단을 설립해 모나코의 장인들을 지원했습니다. 아동 인권을 위한 국제단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의 자문 지위를 얻었습니다. 1977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큐멘터리 극장 거리의 아이들의 내레이션을 맡은 것입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1956년 임신 초기였던 그레이스는 파파라치의 카메라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에르메스의 가방을 들고 배를 가렸습니다. 평범한 가방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아한 공비가 가방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 여성들이 그 가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 공비가 든 가방 있나요? 에르메스는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그 가방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켈리백. 지금도 이 가방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입니다. 그레이스의 이름은 이렇게 영원해졌습니다. 1980년 그레이스는 스프링메이드 컴퍼니와 협업해 친구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GPK라는 브랜드였죠. 로열티 수익 $100만 이상. 그녀는 그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 그레이스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에게 가끔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이 동화 같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할리우드의 자유가 그리워요. 카메라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들. 1979년 레이니에와 함께 독립영화에 출연했습니다. 30분짜리 짧은 영화였습니다. 1982년 그레이스는 이 영화를 뉴욕의 ABC TV 간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시간짜리로 늘리면 방송하겠습니다. 그레이스는 기뻤습니다.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어. 추가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2년 9월 13일 월요일 아침.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레이스는 여름 별장 록 아겔에서 모나코 궁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7세 막내딸 스테파니는 파리의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래 기차표가 예약되어 있었지만 그레이스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차로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직접 운전할게. 운전기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공비님. 아니야, 뒷좌석에 옷들이 너무 많아. 세 사람이 타면 비좁을 거야. 그럼 제가 먼저 옷을 가져다 놓고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운전할게. 그레이스는 평소 운전을 싫어했습니다. 1970년대에 모나코에서 한 번 사고를 낸 후로는 거의 운전대를 잡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경 그레이스와 스테파니는 11년 된 메탈릭 그린 로버에 올라탔습니다. 그레이스가 운전석에, 스테파니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가파른 산길, D37도로, 구불구불한 커브가 계속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록 아겔에서 모나코까지는 불과 15분 거리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엄마 괜찮아? 스테파니가 물었습니다. 그레이스가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네. 그레이스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라티르비 마을 근처 150도 급커브 구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레이스가 소리쳤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멈출 수가 없어. 스테파니는 겁에 질려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방호벽을 뚫고 120피트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레이스와 스테파니는 프린세스 그레이스 병원, 그녀의 이름을 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목뼈에 미세골절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밝혔습니다. 운전 중 뇌졸중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초기 진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궁전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은 안정적인 상태, 다리뼈 골절, 쇄골 골절, 늑골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성명이다라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을 정도였죠. 진실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뇌출혈은 운전 중에 일어났고, 두 번째 더 심각한 뇌출혈은 사고 후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CT 스캔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레이니의 공작에게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저녁 10시 55분 레이니에 공작과 자녀 카롤린, 알베르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그레이스 패트리샤 켈리 모나코 공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직후 온갖 루머가 돌았습니다. 스테파니가 운전하고 있었다. 한 목격자가 운전석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운전면허도 없었고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을 포함한 다른 목격자들은 모두 그레이스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운전석 쪽 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조수석 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피아의 암살이었다. 레이니에는 후에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마피아가 그녀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모녀가 싸웠다. 그 여름 스테파니가 장폴 벨몽도의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레이스와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사고 당일 그런 다툼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52세의 여성이 운전 중 뇌졸중을 겪었고 차량 통제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스 대성당. 26년 전 그녀가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 성당이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조문객. 캐리 그랜트, 낸시 레이건, 다이애나 왕세자비, 프랑스 대통령 부인 다니엘 미테랑, 이란의 파라 왕비. 전 세계에서 국가 원수들과 왕족들이 모였습니다. 레이니에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들 알베르와 딸 카롤린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장례 미사 후 그레이스는 그리말디 가문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레이니에는 그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재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005년 4월 6일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3년간 그는 홀로 지냈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묻혔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미국 유산은 얼마였을까요? 겨우 1만 달러. 200만 달러 지참금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후 26년간 왕실 생활을 하며 개인 재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에 할아버지의 낡은 별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레이스에게는 3개의 유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언장, 아일랜드 유언장, 그리고 모나코 유언장. 3번째 유언장은 그리말디 가문 문서고에 잠겨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다큐멘터리 그레이스 켈리 사라진 수백만 달러 제작진이 접근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왕실 기록은 비공개입니다. 그 유언장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그녀가 받았던 선물들, 보석들, 왕실에서의 수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레이스 켈리 효과로 모나코 왕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며느리 샤를린 공비는 약 1억 5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베르 공자 본인은 2019년 기준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스가 모나코에 가져온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계의 관심이었죠. 모나코 퐁비에유 지구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습니다. 1984년 레이니에 공작이 아내를 추모하며 만든 프린세스 그레이스 로즈 가든입니다. 4,000그루가 넘는 장미가 피어 있고 그녀가 좋아했던 꽃들로 가득합니다. 레이니에는 아내가 떠난 후 매일 아침 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2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982년 레이니에는 프린세스 그레이스 재단 USA를 설립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생전에 익명으로 지원하던 신진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800명 이상의 예술가들에게 1,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딸 카롤린 공주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아들 알베르 공자가 부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모나코에도 퐁다시옹 프린세스 그레이스가 있어서 모나코와 프랑스 지역의 학생과 어린이들을 직접 지원합니다. 1993년 그레이스의 얼굴이 미국 우표에 새겨졌습니다. 같은 날 모나코에서도 그녀의 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2007년 그레이스를 추모하는 이유로 기념주화가 발행되었습니다. 2019년 탄생 90주년을 맞아 모나코 정부는 그녀의 생애 각 단계를 담은 기념우표 3종을 발행했습니다. 2022년 파리 조폐국은 그레이스 켈리 서거 40주년을 맞아 금화와 은화를 발행했습니다. 알베르 2세의 동의를 받은 공식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자란 집, 필라델피아 헨리 애비뉴 3901번지. 1929년 아버지 존 켈리가 직접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1950년까지 이곳에서 살았고 1955년 크리스마스에 레이니에가 이곳에서 청혼했습니다. 켈리 가족은 1974년에 이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알베르 공자가 이 집을 다시 매입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물관으로 만들거나 프린세스 그레이스 재단의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2012년 이 집은 펜실베이니아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전설적인 웨딩드레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레이스는 결혼 후 그 드레스를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2006년 결혼 50주년을 맞아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그레이스의 옷장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2012년 이 전시는 호주 밴디고 아트 갤러리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이 그 드레스를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략 결혼 아니었나요? 진짜 사랑했을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레이니에는 그레이스가 떠난 후 23년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자도 있었고 재혼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 인생에 그레이스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레이스도 생전에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레이니에는 진짜 나를 사랑해요. 그레이스 켈리가 아니라 그냥 나를요. 딸 스테파니는 2014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서로 사랑했어요. 제가 매일 봤으니까 알아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죠. 어떤 결혼이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2005년 4월 6일 오전 6시 35분 모나코 심장흉부센터에서 레이니에 3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1세였습니다. 폐 감염 합병증이었습니다. 평생 하루에 담배 60개비를 피운 결과였죠. 아들 알베르가 새로운 모나코 공작 알베르 2세가 되었습니다. 4월 15일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대성당. 그가 그레이스와 결혼한 바로 그 성당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묻혔습니다. 마침내 다시 만난 것입니다. 2014년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가 개봉되었습니다. 모나코 왕실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 오류가 많고 과도하게 드라마틱하며 깊이가 없습니다. 그레이스의 자녀들도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다큐멘터리도, 책도, 연극도. 왜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왕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 200만 달러를 지불하고 공주가 되었다는 이야기. 26년간 왕실에서 살다가 52세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 그레이스 켈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영화 경력? 잃었습니다. 재산? 거의 다 잃었습니다. 자유? 잃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 3명의 자녀, 한 나라의 존경, 그리고 한 남자의 평생 사랑.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한 여인은 영화 속 스타에서 현실 속 공비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는 정략적으로 시작했을지 모를 결혼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레이스 켈리와 레이니의 3세.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여전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모나코 퐁비에유의 장미 정원에서 장미들은 오늘도 피어납니다. 그레이스를 위해, 사랑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영화 같은 사랑을 위해.